제가 그동안 계속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꿀팁 3가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투표 대신에 당일 투표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4.15 총선 우리가 거치고 나서 검증을 쭉 해보니까 사전투표된 그 투표 용지들이, 우리 것들이 이게 표가리가 되고 바뀌어지고 남의 당 표가 되는 것들이 의심이 많이 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우리를 지지하는 소중한 국민들의 표가 놀잇감이 된 거예요. 놀잇감이. 그래서 제가 사전투표는 안 된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다 사전투표예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당일 투표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3일 동안 하면 많은 사람이 투표할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투표한 그 많은 표가 오히려 상대방의 놀잇감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표를 많이 했다, 투표를 많이 했다, 우리가 어려워서 좀 미리 해가지고 좀 많이 투표하게 하겠다라고 했더니 이게 당일 투표 같으면 많을수록 좋죠. 근데 사전 투표를 해놓으니까 이게 이렇게 표갈이나 각종 불법 선거에 악용됐단 말이죠. 그렇게 악용될 수 있는 투표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당일 투표는 당일 바로 개표하지 않습니까? 어디 갖다 묻어두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에도 또 부정행위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부정행위의 소지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힘들어도 당일 투표를 하자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 그래도 정말 뭐 부득이하게 뭐 그날 외에는 이거 뭐가 가끔 나오나요? 마이크를 켜서 입이 뜯겼네. 소리 안 들림. 그래서 아직 안 하는 겁니다. 예, 저 신경 쓰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는. 누굽니까 저게? 저기 지금 마이크 음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사전 투표하지 말고 당일 투표를 하라고 오죽하면 얘기하겠습니까? 저도 지난 4.15 총선에서 우리가 늘 당일 투표에서는 그냥 경쟁력이 있는데 사전 투표할 때마다, 사전 투표한 결과가 나올 때마다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좀 사전 투표에 전념하자. 젊은 사람들이 사전 투표를 많이 해서 그래서 사전 투표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니 우리가 왜 사전 투표 못하냐? 우리가 하자. 제가 독려를 했습니다. 당도 독려했고 제가 출마했던 종로에서도 독려했어요. 종로에 계신 분들은 반 이상이 사전 투표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 좁은 동네 다 만나다니면서 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나는 분이, 아이고 대표님, 저도 사전 투표했습니다. 어제 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까보니까 아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대다수가 우리가 졌어요. 사전투표에서. 그렇게 위험한 사전투표를, 놀잇감 될 수 있는 사전투표를 많이 해라? 이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사전투표 대신에 당일 투표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상대적으로 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결과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투표를 못하게 되면 그 우리 손해 아니냐. 첫째, 왜 코로나 걸릴 것부터 생각합니까? 안 걸릴 생각해야 되죠. 네. 둘째,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후보를 지지하려고 표 찍어준 것이 거꾸로 상대방 지지하게 되면 이게 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힘들어도 3월 9일 당일날 투표를 하자는 것이 제 말씀이에요. 혹시 제 말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이 있으면 뭐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만은 저한테 직접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당하게
사전투표를 독려했던 제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180석을 믿습니까? 그런 일들이 결국 이런 사전투표를 통해서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걸 다시 하라고 말을 합니까? 힘들어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당일 투표 가서 하셔야죠. 연세 드신 분들도 나오시고 우리 젊은이들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좀 일찍 출발해서 일찍 투표하고 계획하면 뭐 어디든지 사실은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투표 대신에 당일 투표를 합시다. 저는 선거사범 오래 했다는 말을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선거사범 수사. 선거를 한 사람은 당연히 많이 있지만 선거사범 수사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제 경험에 비추어서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만약 저 때문이라고 그러면 저 종로부터 다투겠죠. 동로부터. 그러잖아요. 제가 종로 얘기 언제나 한번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를 지켜내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는 투표관리관 도장 문제입니다. 투표관리관 도장. 이건 다 아실 테니까 뭐 제가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이 투표관리관 도장, 개인 도장을 찍고 사용해서 가져가면 이런 투표용지, 불법 투표용지 만들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투표관리관 도장을 선관위가 만들어서 쓰게 하고 도로 가져가서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으면 나쁜 마음만 먹으면 뭐 지금 선관위 직원들이 다 그러지 않겠지만 나쁜 마음을 가진 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짜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방치하고 그리고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에 투표관리관에 사인을 찍도록 되어 있어요. 또는 개인의 도장을 찍도록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대로 법을 그렇게 만든 것은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 법을 어긴다는 것은 뭡니까?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고집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정부는. 뭐 도장을 이렇게 바꾸니 저렇게 바꾸니 이렇게 이제 고집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 질문 있으면 나중에 하십시오.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고발을 해놨습니다. 네. 투표관리관 도장을 개인 도장이 아니라 선관위가 배부해준 이걸 쓴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발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혹시 고발이 지금 몇 군데서 일어났습니까? 카운트는 안 해봐도 여러 군데에서 네, 지금 우선 영등포에 시작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지금 고발들이 가주머니뿐만 네 군데 했다고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힘들어도 싸워야 됩니다. 싸운다는 게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싸우는 것이에요. 불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묵인하고 부정선거를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투표관리관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촉구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접어투표입니다. 접어투표. 접어서 투표를 해야 돼요. 오늘 어떤 자료를 보니까 접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하면서 접지 마라. 접으면 무효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 저는 봤는데 여러분 우리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거법에. 접어서 투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불법입니까? 접어서 여러 번 접어서 안전하게 여러 번 접어서 투표하라는 게 불법입니까? 아니면 접지 말라고 한 게 불법입니까? 접지 말라는 겁니다. 온라인에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다 뻔하잖아요. 왜 그러면 우리 선거법이 접어서 투표하라고 할까? 우리 헌법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비밀투표입니다. 비밀투표. 아무리 우리 가린다 하더라도 이걸 찍어가지고 이거 그냥 가져가다 보면 누가 볼 거 아닙니까? 옆에서 선거 사무원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 비밀이 안 지켜지잖아요. 그러니까 접어서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접지 말라?
근데 이제 이런 개표 과정에서 전자개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2번 찍은 표가 1번으로 막 넘어가요. 그래서 결국 전자개표기는 말은 그럴듯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듯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부정선거 기술이 되어버렸어요. 어디 여기 불타고 있는 곳이 있는데, 저 어디 뒤에 숨겨져 버렸네. 아, 저기 있네, 저기. 저기 23번 보십시오. 제일 왼쪽 23번. 아니, 그냥 놔두세요. 놔두셔도 될 것 같아요. 저게 지금 어딥니까? 키르기즈스탄인데, 키르기즈스탄에서 2019년 10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2019년 10월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는 국민들의 지적이 있었고 저항이 있었고, 저게 90몇 프로를 여권이 90% 이상을 얻었어요. 그 국민들이 분노하고 일어났어요. 분노하고 그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기 오른쪽 작은 사진이 대통령궁이 불타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 정도로 국민들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선관위가, 키르기즈스탄의 선관위가 당선 무효 선언을 하고 다시 선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사퇴했습니다. 이 문제로. 부정선거 이후로 사퇴했어요. 그런데 저때 썼던 선거관리 기기가 어느 나라 거냐? 그거 우리나라 거예요. 저기 오른쪽에 보면 작은 사진, 오른쪽에 있는 분이 L이죠, LC죠. 키르기즈스탄에 저게 도와준다고 증여한 것이에요. OECD 사업이 뭐라고 해요, 저걸? ODA 사업. ODA 사업으로 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했던 키르기즈스탄이 선거 부정 행위를 저질렀어요. 어느 나라 기계를 썼다고요? 우리나라 기계를 썼어요. 그래서 전자 개표를 잘 쓰면 좋지만 잘못 쓰면 부정 선거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학원만 졸업했어도 간단한 조작으로 전자개표기 이 조작을, 그래서 오동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거 우리가 경험을 안 했으면 모르죠.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또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전자개표기에 잘못된 개표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접어서 투표를 하자. 그러면 이제 전자개표 대신에 저게 자꾸 트래픽이 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수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접어투표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이 불법입니까? 아니요. 과거 회의적입니까? 아니요. 과거로 앞으로 나가려고 했더니 불법을 했는데 그게 완전히 고쳐지지 않은 채 계속 쓰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꿀팁을 얘기한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국민들이 지금 잠시 혼돈을 일으키고 있어요.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또 추측에 의하지 않으려고 평생을 살아왔던 법조인입니다. 가장 경험이 많은 선거사범 전문 검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망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 투표 대신에 당일 투표 하십시오. 그리고 접어서 여러 번 접어서 이것 때문에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로 2번, 세로 2번 접었다가 펴서 다시 여러분 찍고 싶은 후보 찍고 그리고 다시 접으세요. 그 투표하기 전에 접을 때는 꼭꼭 눌러서 접지 마세요. 그때는 아까 접었잖아요. 이미 접었다 편 거니까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해서 집어넣으면 그러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뭐 무효가 되니 아까 우리 민경호 의원이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뭐 종이를 무슨 뭡니까 딱지를 접니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 너무 많이 안 접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뭐 이래 하다 보면 그거 가지고 시비가 생겨요. 딱지 접어라. 두 번 접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가장 쉬운 방법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관리관 도장 투표하러 가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부정선거를 막는
큰 일이 하나 됩니다.